자, 고등영문법 세 번째 챕터입니다.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근데 의외로 그 고등학교 레벨에서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는 서술형 부분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 패턴들을 잘 기억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 이 구조에서 it seems that 데디아인 것처럼 보인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 데디아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the garment를 주어로 놓으라는 것이, 그러면 주어를 쓸 때 예를 들어 the garment, 그 정부가, 자 그러면 동사를 decide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쓰는가 하면 seem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의미가 뭔가 하면 정부가 이제 국경을 관광객들에게 다시 열기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 라는 문장을 정부가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 주어를 이 자리를 바꿔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seem이라는 동사가, 자, 첫 번째는 seem to 부정사법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뭐뭐처럼 보인다, 결정을 한 것처럼. 자, 그럼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쓸 때 주의할 게 뭔가 하면 seem이라는 동사하고 decide라는 동사의 시제를 보는. 이게 둘의 시제가 같을 때는 그냥 to 부정사로 쓰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it seems,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정부가 이미 과거에 결정을 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라는 것이, 그러면 시제가 다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완료형으로 to have, pp 형태로.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래서 정부가 seems to, 이미 결정을 한 것처럼, have decided. 그 뒤에는 뭐 to reappoint each borders to tourists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it seems that 같은 문장의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문장의 주어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전환하라 그럴 때는 이 주어가 seem to 부정사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요 패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seem하고 decided 이 두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서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쓸지 또는 to pp라는 완료형의 to 부정사 구조를 쓸지를 결정을 하자. 자, 그 다음은 some people are lucky that they win. 그래서 이 구조는 이제 우리가 so that 구문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의미일 때는 이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 뒤에 뭐뭐 할 만큼 enough to 부정사 구조. 물론 이 that 뒤에 구조가 이제 can't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to 부정사 형태로 문장을 전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복권을 이제 여러 번 multiple times니까 여러 차례 당첨이 될 정도로 운이 좋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some people are so lucky라는 구조에서 so를 빼내고 are lucky 해요. 뭐 할 만큼? enough to win. 여기서도 물론 이제 시제가 같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고, 시제가 다르다면 to pp 형태로 완료형으로 써서 시제가 다르다는 표시를 해줘라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서는 자, 그 나레이터를 설명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보입니다. 동사가. 여기서 보이다라고 할 때는 seem이나 appear 같은 동사가 to 부정사인 것처럼. 자, 여기서 주의할 게 to 부정사나 동명사도 결국은 이제 문장의 본동사 시제죠. appears하고 함께, 예를 들어 지금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같은 동일한 시간이다, 동사 원형을 그대로. 근데 과거에 뭐뭐 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시제가 달라요. 그러면 to pp라고 완료형으로 써주라는 것이. 그러면 appear, 지금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가 되겠죠. 그래서 appears not to, 모르는 거죠. know,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게 how to 부정사. 그래서 how to pronounce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당신의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advise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법이 필요하죠. 충고하고 권하다, advise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도록. 이 어법을 적용해서 advise you, 당신이 뭐하도록? to change 무엇을? your password를 바꾸는데,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목적의 의미가 나올 때는 항상 누구로 써라? to 부정사로 쓰라 그랬죠. 그래서 너의 계정을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계약서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못하다 그럴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to, 할 수 없다 그러면 to 부정사가 따라 나오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too complicated. 그 다음에
이해하기에는 to understand가 나오면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건 이 to understand라는 주체, 즉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for me, to understand 형태를 써줘라. 그래서 어쨌든 to 부정사를 쓸 때는 이 to 부정사의 시제를 가지고 동사 원형을 쓸지 have pp를 쓸지 그리고 그 앞에 to 부정사의 동작을 하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를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만 주의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뭐뭐야 소용없다라는 구문이지요. 그게 it is no use ing 하는 것은 소용없다. ing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면 it is no use 다음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worrying about what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worry라는 동사도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worry about 형태로 쓰는 거 챙겨서 보고 자, 그 다음에는 나는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노력하다. try to 부정사. 지금 노력 중인 거죠. 그래서 I'm trying to find 찾아요. 무엇을? 재밌는 무언가. 여기서 무언가라고 할 때 something 또는 anything 이런 구조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이 수식 구조를 묶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something인데 find something 무언가를 찾아요. 재밌는 거. interesting한 거. 근데 쓸만한 글로 쓸만한 그것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to write about 이때 이제 뭐 something 뒤에서 to 부정사도 뒤에서 수식을 하고 어순일 보면 형용사가 먼저 와요. 그래서 something interesting 한 건데 뭐 할 거? to 부정사 할. 그래서 write about 쓸 무언가 재밌는 무언가. 3번에서는 이전에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사과를 하고자 한다. 뭐뭐 하고 싶다. would like to 부정사 구조죠. 그래서 사과하다라고 할 때는 apologize for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뭐예요? 전화를 받지 못했다. 자, 그러면 항상 쌤이 수업 때도 전치사에 대해서는 동명사를 그럼 전화를 받는 게 뭔가 하면 대답하는 게 answering 지금 여기 answer your call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러면 받지 못했던 거 그래서 able to가 있으니까 지금 어법을 이제 be able to로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동명사가 지금 예를 들면 동명사도 그 앞에 어차피 동사가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I would like 이라는 건 내가 지금 사과를 하겠다라는 거고 전화를 받지 못했던 건 어제나 과거의 일이 되죠. 서로 시제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동명사 또한 투부정사처럼 주절의 동사하고 일어난 시제가 같을 때는 그냥 ing. 그럼 시제가 다를 때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having pp 형태로 써준다. 완료형의 동명사 구조로 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지금은 받지 못했던 건 not이 동명사 앞에 not having been able to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드린다. 동명사 또한 이제 의미상의 주어나 시제 판단을 가지고 완료형의 동명사를 써야 한다까지 챙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44페이지에서 수령을 이제 볼 텐데, 자, 첫 번째는 투부정사를 이용하라. 그럼 보세요. 자, 미세스 윌슨이 더 most 가장 유쾌한 사람입니다. 그럼 가장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 그러면 pleasant. 철자가 person 사람이에요. 근데 일하기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일하기에 뭐만 사람이다. 그래서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투부정사 하는 명사 일하기에 뭐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to work인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work만 쓰면 돼요. 왜 work은 자동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그래서 work with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to work with 함께 일하기에 가장 유쾌한 즐거운 사람이다. 설득했다가 동사죠. 잡지는 그러면 우리가 설득하다라는 동사 persuaded. 자, 그 다음에 persuade 어법이 필요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도록 설득하답니다. 누구에게? 독자들이 each readers 독자들이 뭐 하도록? 환경을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행동을 취하는 것은 take action이 돼요. 그래서 to take action 무엇을 위해서? for the environment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항상 이제 어순 구조 그리고 동사의 어법 수식 구조 가장 기본으로. 3번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는 두 문장
일단 A번이 틀렸습니다. remember to 부정사 구조가 나오는데 have taken이라는 건 뭐야?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파트릭 클래스를 도자기 하는 수업을 몇 년 전에 들었었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remember라는 동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앞으로 해야 될 미래 시점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to 부정사, 과거에 했던 걸 기억하는 건 뭐다? in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remember to have taken이 아니라 remember 다음에 having taken, 과거에 수업을 들었었던 것을. 그래서 이건 이제 remember라는 동사가 to 부정사, 동명사를 다 데리고 다닐 때 그 어법을 구별하라는 패턴이 되겠고, B하고 C는 다 이제 옳은 문장. 자, 그러면 D번은 I don't mind. 여기서 mind라는 동사는 어법 자체가 ing를 데리고 다녀서 ing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명사인 giving으로 고쳐라. 자, 그 다음에 4번을 가봅니다. 주어진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바꾸어 쓸 때, 그러면 자, Jimmy appreciates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he was driven to work. 그래서 이웃이 이제 직장까지 자기를 태워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appreciate 다음에 접속사 이거 생략한 채로 그냥 동사를 이제 쓰라는, 이 appreciate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준동사 구조를 붙이는데 having been driven, 차를 태워 과거에, 그렇죠? he was driven이라 과거니까. 그래서 appreciate ing의 형태인데 having been driven, 어제 나를 직장까지 태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시제가 다르다라는 것도 단서가 될 겁니다. 완료형의 동명사 구조를 써라. 자, 그 다음에는 많은 회사들이 신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자, 지금처럼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면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 이때 주어가 길 때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써라.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까지. 친절하게 의미상의 주어까지 쓰라고 해놓으니까 뭐야? 많은 회사들이 소개하는 것이 어렵다가 되겠죠. 그러면 어렵다니까 it is difficult. 누가? 많은 회사들이 for를 쓰겠죠. For many companies. 진주어가 나와야 될 겁니다. 많은 것이 소개하는 것이죠. To introduce 무엇을? 신상품을 a new product 이라고 써주면 문장이 되겠죠. 어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과 이 문장, 한국말의 문장을 어떤 식의 어순과 구조로 어떤 구문을 사용해서 어법을 가지고 쓸 건가를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 실력이 쌓이면 서술형이 무기가 된단 말이야. 반드시. 자, 그 다음에 A의 예시로 든 제품은 이제 앞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문장 안에서는 the first automobile, 최초의 자동차, 첫 번째 자동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광고 내용과 그 이유, 이게 이제 최초의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소개하지 않고 말이 없는 마차다라고 광고를 했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차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제품하고 새로운 정보의 제품을 이제 서로 연관지어서 연상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럼 기존은 다 교통수단이 마차였기 때문에 그 마차를 연상해서, 마차인데 사람이 없어. 인부가 끌지 않는. 그래서 말이 없는 마차. 그러니까 이게 마차라는 그 교통수단인데 말이 없어. 그럼 뭘로 달리지? 이렇게 연관지어서 할 수 있게. 그러지 않으면 이 새로운 것이나 새로운 것 또는 기존과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서 새로운 개념을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3의 준동사에 대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